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유미하고의 약속은 지켰지만 목숨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 황유미 씨의 아빠 황상기 반올림 대표의 말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숨지거나 병이 생긴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1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식 사과했고 삼성전자와 피해 단체인 반올림이 오늘 중재안에 서명했는데요. 중재안은 지난 1984년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1년 이상 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백혈병 등 질병 유형별 보상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협약서 서명 직후 병으로 고통받은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질병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책, 아픔이 길이 되려면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동체는 구성원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권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운 유미 씨 아버님 그리고 많은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아니고 쓰다. 신세돈 박성인 교수의 신박세상.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분들입니다. 토론 아니고 수다. 신박세상의 두 주인공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 서울대 박상인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한 3번, 4번 하는 건데 어떻게 수다에 좀 익숙해지셨어요? 원래 수다가 많은 사람이라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누가 수다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요. 교수님. 박상인 교수님은 여전히 수다에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원래 그렇게 말없이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셨어요, 어렸을 때? 말 많이 할 때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토론할 때만 말씀 많이 네, 하시잖아요. 근데 수다는 많이 안 떨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신세동 교수님은 수다 잘 떠실 것 같아요. 특히 학생들하고. 한 10년 전에 이제 꼭 박상인 선생님 같았었어요. 아, 그래요? 그 나이가 주는 나이가 선물입니까? 들면서 많이 바뀌어요. 그래요? 그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수다에 자신이 생긴 우리 신세동 교수님과 여전히 토론에만 자신이 있는 박상인 교수님과 함께 오늘 신박세상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가장 큰 노동계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광주형 일자리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신박세상에서 이 두 분과 이야기하려고 이거 좀 아껴놨는데 먼저 광주형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 박 교수님께서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뭐 기본 아이디어는 그 임금을 기존 업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에 네. 일자리를 늘리자는 아이디어고요. 이게 이제 광주시가 현대차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는 광주시하고 현대차 그리고 차입하는 걸 포함해서 한 7천억 정도를 투입해서 광주의 그린비 산업단지를 만들고 여기서 경영 SUV 연간 한 10만 대를 생산하고 네. 한 1,000명 정도 직접 고용을 하겠다는 아이디어였고요. 여기 내용 노사 간에 또는 정부하고 같이 협의하는 사항이 이제 임금의 적정성, 네. 노동 시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 노사 책임 경영, 그다음 원하청 관계 한 4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쟁점에 대해서 지금 합의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시와 정부는 임금이 줄어드는 것 대신에 주거, 문화, 복지, 보육 이런 지원을 통해서 보전을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주거나 복지에 들어갈 비용을 사회 전반적인 시설로 만들고 그걸 월급에서 빼겠다는 거죠. 쉽게 그렇죠. 말하면. 임금 줄어드는 것은 네. 그렇게 보전을 보존하겠다. 해주고 그리고 네. 또 일부 노동시간도 줄이고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네. 것이죠.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4대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신 교수님 이 4대 쟁점 해결 못해서 모든 노사가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게 노사 상생의 모델이라고는 하지만 노사 분쟁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갈등이 큽니다. 분쟁의 좀 쟁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래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가장 이제 현안이 되는 게 임금 수준 문제. 네. 임금 수준 문제도 사실은 들여다보니까 광주시가 조금 오락가락을 한 것 같아요.
3,500만 원이라고 했다가 네. 뭐 또 여러 가지 다르냐. 그래서 임금 수준에 대해서 현대차 쪽과 광주시 또는 그 노사정 협의회 쪽에서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 네, 또 시간도. 현대차는 앞으로 5년 동안은 임단협을 좀 중단을 하자. 그래서 더 이상은 임금 문제나 임금 그 근로 조건 가지고 서로 밀당을 하지 말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광주시는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노동 이사제를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도 현대차는 조금 어렵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종에 대해서도 현대차는 지금 소형, 경형, SUV, 휘발유차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전기차, 수소차를 그러니까 들여다보니까 도대체 뭐 합의하는 쪽이 별로 없는 정도로 지금 협상이 진척이 네. 되면 될수록 새로운 이슈들이 나면서 저는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문제 조금 심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현대차가 이게 공장을 운영하는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어떤 주도 하에서 광주시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주도권을 현대차에 좀 더 주는 쪽으로 일단은 한 앞으로 5년 동안은 이렇게 네. 해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은데 서로 양쪽이 너무 땡기다 보니까 출범도 하기 전에 저는 오히려 뭐 그 탈선할 그 네.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기차가 출발하기도 전에 탈선할 것 같다. 그렇죠. 자, 결론부터 우리 신 교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일단 현대차가 좀 리드해서 출발이라도 하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사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네. 특히 이제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사실 현대차라든지 그 노동조합이라든지 지역 노동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무리하게 끌고 가면서 생긴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폭스바겐 아우토 5000 모델 가지고서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진 배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네. 보면은 이 폭스바겐 아우토 5000이 만들어졌을 때는 폭스바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필요성이 있어서요. 네. 그러면서 또 역시 노동조합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정부는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우리는 거꾸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좀 과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측면에서 우리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될 것도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노사 상생의 모델이라고 처음에 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사실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상생의 모델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가 한번 해보자라는 거 아니었나요? 제가 이런 멘트 하면요. 청취자들 중에 저 엄청 항의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 그렇게 반기업적인 사람 아닙니다. 근데 그런 현실이 있었으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네. 서로 상이라고 하는 그 상생에서 아까 앵커 말씀하시기를 그 기업이 그 상생에 어떤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네. 부분 분명히 어폐가 있죠. 어폐가 있어요. 어폐가 있습니다. 네.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다 만들어야 그게 상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즉 이게 깔창을 까는 거는 네.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모델도 광주시에서 이제 주도를 했지만은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냐면 결국은 이 공장을 끌고 가고 그리고 이 공장을 성공시켜야 될 주체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좀 더 기업한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네.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정부가 기업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아까 잘 할 수 있도록. 복스와겐도 그랬잖아요. 복스와겐도 주도는 복스와겐이 하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여태까지 진행되는 스토리를 보면은 앞뒤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완전히 현대차가 끌려가는 것이라는 네. 것이죠. 그렇게 네. 하면 성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더 현대자동차가 운신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쪽으로 가되 그동안에 이제 대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해오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생의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광주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다 잡아 나가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네.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노조나 또는 그 노사 이쪽에서는 노사정 쪽에서는 네. 조금 이렇게 하고 조금 이렇게 이해력을 넓히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시는 게 포용인데요. 왜 자꾸 포용을 한쪽에만 강요를 해요? 기업에만 포용을 강요해요? 네, 그러니까 상생을 왜 그러죠? 기업만 이야기하냐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인정합니다. 제가 기업에만 상생이라는 건 서로 해야 되는데 그럼 노동자 측에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민주노총 특히 이번에 이제 광주형 일자리 아주 깊이 관련된 게 현대차 노조잖아요. 네. 사실 현대차 노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뭐 귀족 노조다 또 고용 세습이다. 자, 지금처럼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을 때 정말 상생을 위해서는 노동계도 좀 한 발 대승적인 양보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우리 박상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 그건 동의하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노사정 이 협의체가 제대로 좀 작동 안 되는 것은 심각한 삼자 간의 불신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좀 아쉽다. 그런 상황에서 노사정을 통해서 뭘 하겠다고 할 때 사실 제대로 되기 어렵다라는 게 우리 과거의 경험이고요. 네. 현재에도 이제 그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하나 들고요. 네. 네, 두 번째는 광주형 일자리 아이디어가 사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하려면 이게 광주가 아니고 군산에서 했어야 돼요. 그리고 군산이 좀 오라 그랬잖아요. 네,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요. 2000년도 초에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동유럽 국가들로 생산 기지를 이동해 가려고 하면서 그 독일 지역에 있었던 공장을 폐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네. 이제 지역 사회나 여론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그게 폭스바겐에게 굉장한 압력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한 5천 명 반 정도 줄여서 하고 노동 시간도 줄이고 임금을 줄이는 대신에 생산을 계속하는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독립자회사를 세우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던 거죠. 네. 우리 사실 상황을 생각해 보면 광주가 아니고 군산의 GM차, 대우 GM의 경우가 더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히려 그런 경우에 대우 GM과 노사가 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한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공장을 폐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새로 지금 만들겠다고 그렇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 SUV, 경차 SUV를 만들겠다라는 거 지금 울산에서 지금 현대차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 내수에서 다 소화가 될 만큼 될 것이냐, 수출하는데 될 것이냐, 가격 경쟁력으로 이게 유지될 것이냐 이런 많은 이제 의문들이 네.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외국에서 어떤 것이 성공을 했을 때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고려가 없이 좀 잘 되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노동조합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생 지금 뭐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대로 가다가는 좀 굉장히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좀 사전적으로 우리가 회피하고 또 경제 구조를 원활하게 바꾸기 위해서 전 뭐 시장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유인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노사정과 같은 좀 더 우리가 프로액티브한 역할들이 필요하다라는 데 전대로 공감을 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불신의 노사 간의 불신, 정부와 노동계, 정부와 기업 간의 불신의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해소의 단초는 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면모가 좀 일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동안에 네. 지금 보면은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또 원내 대표 여당의 이런 분들이 네.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뭐 협상 과정에서 많은 좌절이 있고 실망이 있어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공식적인 식으로 그렇게 좌절적인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은 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부터 네.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에도 민주노총 대변인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네. 받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불신의 늪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지적들을 두 분이 계속 해주고 계세요. 그럼 제가 신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제 정부 이런 평가가 있어요. 충분한 조사 법률 검토 없이 이제 광주에서 재선을 노리는 전임 시장이 급하게 협약안에 합의를 했고 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그 후임 시장도 이제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타당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 타당하다고 보냐 하면 저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려면은 일단 광주를 띄어야 돼요. 그 광주라는 말 때문에 그게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따라서 아까 군산도 좋은 저는 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지만 저는 울산도 지금 만만치 않다는 거죠. 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기존 자동차 업체에 있는 분들이 특히 이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충분히 저는 싼 그 인건비로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있는 그리고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려면은 은퇴했거나 은퇴하려고 하는 기존의 숙련된 노동자들을 들여오면 전혀 자동차에 몸담지 않았던 젊은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많은 분량을 내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런 공장을 세운다고 하면 광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광주면 오케이 광주도 하고 군산도 하고 울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좀 뭐 5만 대만 해도 굉장히 큰 공장이에요. 자꾸 그 10만 대, 20만 대 이렇게 이 간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큰 공장만 할 생각을 마시고. 네. 왜냐하면 영국이나 뭐 이탈리아 가보면 연간 생산 대수가 뭐 10,000대, 20,000대 그런 소형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들이 많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광주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동의하면서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 근무하던 많은 분들이 연령이 되어서 이제 나오시는 분인데 네. 이제 나가면 당장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숙련된 노동을 값싼 가격과 경험을 살리는 쪽으로 흡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는 새로운 차라든지 이런 저는 굉장히 윈윈할 그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또 다른 의미의 상생이네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정치권들이 자꾸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숟가락 젓가락 놓고 끼어들지 말고 이거는 냅두면 저는 잘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정치권들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너무 이렇게 자기의 공적을 위해서 또는 어떤 스트레스에 쫓기다 보니까 서둘러서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일이 오히려 거꾸로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뭐 신 교수님 말씀에 전반적으로는 동의는 하는데 하나는 이제 뭐 퇴직자들 이런 분들에서 값싸게 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 이 자동차 산업의 상황을 볼 때는 네. 그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뭐냐면은 지금 생산량이 막 늘고 해서 더 일자리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뭐 현대차라든지 1차, 2차 부품업체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 생산성을 좀 더 향상시키고 원하청 관계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좀 지혜를 모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할 필요가 더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것은 이제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적용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어차피 지금 상당한 구조조정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노사 간의 이 불신 그리고 정부와 또 노동조합 또는 기업 간의 불신이 심각한 상태에서는 상당히 나빠질 때까지 내버려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네. 우려가 있고요. 네. 그것을 막는 방법으로 이것이 이런 상생 모형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동차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보면 알지만은 그 숙련된 노동이냐 숙련되지 않은 노동이냐에 따라서 자동차 품질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 공장이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호응을 받고 품질에 어떤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럼 품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숙련공입니다. 그 숙련공을 전혀 자동차업에 종사해보지 못했던 뭐 설사 자동차 고등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을 투입해가지고 만든다고 하면 전 최소한 4, 5년 동안에 엄청난 품질 수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네. 차원에서 전 숙련된 노동자들 특히 이제 정년을 앞둔 분들이 우리 지금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조기 은퇴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저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 자동차 산업이라고 봐요. 신 교수님은 조금 효율적인 측면으로 이 상생 모델을 사용해 보자라는 뜻 같고요. 우리 박사님 교수님은
아주 본질적인 상생에 접근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보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신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그 흉년금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동차 조립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노사 양쪽 다 지금 광주형 모형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폭스바겐 아우토 5000과 다른 점이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서는 기존에 일하던 분들이 한 10,000명이 실직될 위기에 있었고 그걸 생산량을 줄이고 임금도 줄이고 근로시간도 줄이면서 상생하는 협약을 할 수 있는 유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죠. 그런 어려움들이 오기 전에 사실 이런 모형이라는 게 작동되기 어려운데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현실은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견이 아주 되더라도 네. 이런 모형이 좀 나올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돼 있다. 이게 정말 안타깝고 이런 사회적인 불신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부가 먼저 지금 해야 될 일인데 네. 자꾸 이걸 정해놓고 양쪽 다 하라는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 불신만 더 키운다는 네. 것이죠. 아까 폭스바겐 아우토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그 헌신과 어느 정도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조 측에서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연봉으로 시작을 하라고 요구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좀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같은 선상에 두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통분모를 찾는 게 네. 저는 공통분모를 찾는 게 바로 제가 제안하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말하자면 현대기아자동차의 울산이든 광주에 근무하시던 분들 중에서 정년을 1, 2년 앞두고 이 사람들은 이제 나가면 이제 바로 이제 백수가 된단 네. 말이에요. 근데 교수님 말씀 맞는데 우리가 사실 그 정년 이후의 일자리도 책임져야 되지만 사실 청년 실업이나 지금 30, 40대 실업률도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로 지금 이걸 그건 하겠다는 아니라는 건 거죠, 아니에요. 저는. 그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문제로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서 청년을 갖다가 채용을 한다고 해서 전 그 공생이 아니라 공멸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는 지금 자동차 시설이라든지 공장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 구조조정 문제가 꼭 닥칠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하나의 상생 모형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여러분 강조합니다마는 이 노사 정부와 노동계, 정부와 기업 간에 있어서의 문제 인식에 대한 공유와 신뢰의 문제가 없이는 어렵다.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이 문제 인식의 공유와 신뢰의 문제다. 새로운 공장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제가 보기엔 좀 황당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경제 자동차 산업에 대한 또는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네. 인식이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리고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자동차 산업의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일자리위원회에 판이 있었잖아요, 교수님. 그 기억나시죠? 상황판. 그거 처음에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 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판 때문에 너무 조급해져서 상황을 지금 더 그르치는 게 아닌가. 자, 그냥 그날 그거 발표하는 날 네. 일자리 상황판을 두고 대통령께서 시연하는 네. 날 제가 비판의 글을 썼었습니다. 네, 그랬고 전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오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두 분의 결론입니다. 기업에게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좀 힘을 주고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하면서 노와 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좀 새 주체가 힘을 모아보자. 그중에서도 네. 노조. 특히 노조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기존 직원들이 네. 이 프로그램이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만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전혀 그게 관련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초만 치는 거예요. 노동임금제 해라 저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성공 못한다고. 그러니까 노사가 다 매력을 느낄 수 노조가 있는. 특히 노조가 특별히 매력을 익힐 수 있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거죠. 네. 노동임금제 말고. 그거를 기업에게만 부담하지 말고 정부가 그렇죠.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동의는 하는데 네. 하나는 저는 조금 우려하는 것은 지금 독일 폭스바겐 아우토 5000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사실 80% 수준으로 했었습니다. 기존 임금. 네. 한 20%만 했는데 지금 한 반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아마 그 나머지 한 30%에 해당하는 것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는 기본적으로 주거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인데 이게 잘못하면은 그 WTO 같은 국제 무역 분쟁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생산 방식은. 그래서 네. 정부가 너무 나이브하게 지금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자꾸 말을 하면은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바로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요. 노조하고 업체하고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서로 협상하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가 너무 머리를 많이 들이민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만 문제가 생긴 거죠. 네. 머리는 들이댔는데 어떻게 뺄 수는 없는 빨리 거 아닙니까? 빼야죠. 빨리 빼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예 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눈은 놔두고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한 발만 걸쳐놓고 두 발 빼야 돼요. 그러니까 손하고 발은 빼고 눈하고 입을 좀 남겨놓고요. 제대로 양측의 입장을 그 이제 보고 그런 중재를 측면에서 해주세요. 지금 네. 노사정 새로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출범을 했는데 민주노총이 참여도 네. 안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포함해서 논의의 폭을 좀 더 넓혀서 네. 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신박세상 1부 오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논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